네, 1월 31일 원내대책회의 하겠습니다. 정부 대응을 보면은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2015년 6월 달에 했던 말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일상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먼 산 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 말이 아니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현 정무수석인 강기정 정무수석이 당시 정책위 의장할 때 한 말입니다.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처음 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어제는 5번째,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첫 2차 감염자가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 검역과 방역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정부는 30일과 31일 전세기 4대를 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겨우 한 대만 허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자국 국민들을 전 세계에 실어 우한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우리는 한참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소에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아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 중국 당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초라한 꼴입니다. 민주당의 태도도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위기의식의 편승에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의 무능함과 허술함을 반성하지 않고 또 남탓만 해야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돕고 살아야 할 친구다라면서 혐오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2차, 3차 감염 우려에 공포를 느끼고 있고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국 눈치만 살피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 정부 여당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누차 밝혔습니다. 공항 검역의 불편함을 초래할까 봐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구멍 뚫린 검역과 방역 체계를 속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 사태 확산으로 경기 침체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느닷없이 말을 바꾼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계속 경고를 했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때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요? 아마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세금을 풀어서 표를 사겠다는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꿍꿍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을 편성할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경제 어렵다, 결국 돈 풀어야 된다, 이 논리였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론부터 폐기하고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우한 폐렴을 핑계삼아 총선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민심의 절대 요구인 통합열차가 출발합니다.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틀에서 통합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해야 합니다. 통합 와중에 자신의 지분은 챙기겠다는 이기심으로 통합 열차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 떡 하나 더 챙기겠다고 하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작은 생각 차이로 분열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폭정 저지라는 기치 아래 한데 뭉쳐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자유우파의 공간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안철수 씨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전광훈 목사도 통합에 합류해야 합니다. 누구든 독자 노선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엄연한 정치 현실입니다.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꼬마 정당으로밖에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 안철수, 정치인 김문수, 애국 목사 정광훈의 존재 이유는 앞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안철수 씨의 경우 이미 3번의 창당과 2번의 탈당 경험이 안철수 정치의 한계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처음 정치에 들어왔을 때 안철수 현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광훈 목사나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광장으로 끌어모은 것은 소중한 공로이고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당을 만들어 광화문에 함성을 키우겠다는 그 뜻이 선거판에서 쉽게 통하리라 생각했으면 오산일 것입니다. 오히려 문재인을 심판해야 하는 자유파의 결집을 저해해서 총선 결과를 빈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나 통합의 열차에 함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통합 이외에는 없습니다. 쪼개진 채로 외치는 반문연대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차이를 멈추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통합의 열차에 탑승해 함께 생존해야만 훗날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냉엄한 정치판이라는 것을 안철수, 김문수, 전광훈 세 분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계장이 지난해 7월 도화들에게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합니다. 해당 정보관들은 이 지시를 거부해서 실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까지 하고도 해당 정보 계장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정보 수집 영역을 범죄 정보, 국가안전, 국가안보 정보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찰이 권력에 충성하려는 일을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 김경수 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철저히 이 정권 편에 서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스스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했습니다. 경찰청은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또 해당 정보 계장을 반드시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당에 보고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진천을 갔는데 천안은 민주당 의원들이고 아산은 우리 당, 진천도 우리 당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시설 규모랄지 인근 민가와의 이격거리랄지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갑자기 천안에서 아산 진천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으로 옮긴 그 속내 충분히 짐작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한테 하나 좀 부탁드리는데요. 저기 위성정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자매정당이라고, 특히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자매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한국당을 앞으로 자매정당이라고 또 부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